안녕하세요. 입시전략연구소의 곽현희 코치입니다. 저희 초등부 설명회를 유튜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녹화본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부 설명회 인성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했었던 설명회 내용을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성이 경쟁력이다 라는 그런 설명회를 준비를 하게 됐는지 살짝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2007년 1월 9일 세상이 변하는 그런 혁신이 이루어졌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시대의 종말이 오고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사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죠.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요. 2022년 11월 30일 바로 작년이죠. 오픈 AI 챗 GPT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1인 1 AI를 보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픈 AI 챗 GPT는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다 줬는데요. 이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 현재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챗 GPT 시대에 살게 되는 거고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거죠. 로봇이 나의 동료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보시면 2030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10대 후반 또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학년 이렇게 될 텐데요. 그때 인재상은 아마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챗 GPT를 AI를 잘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못하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이렇게 양극화될 수도 있는데요. 이 챗 GPT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창시자, 챗 GPT 창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 기술력이 발달함에 따라 윤리 문제, 인성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인성 교육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교육 현장에서 수능도 사지선다, 누가 더 많이 암기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형태로 수능의 시험도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고교학점제 시대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과들도 많이 다 융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능의 형태는 당연히 변할 것인데 아마도 포괄적 지식을 묻는 그런 논서술형 또는 면접 강화 이런 형태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래요. 계속해서 인성의 중요성이 여러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종으로 의대를 진학할 경우에 당연히 인성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상위권이라고 부르는 스카이에선 당연히 인성으로 면접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더 인성이 강조된 이유는 챗 GPT 등장도 있긴 하지만 학폭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폭 가해 이력을 대입 정시 그리고 모든 전형에 반영하게 되면서 학폭의 가해자나 글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불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긴 하지만 학폭 이력이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에 입시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취업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에도 이 학폭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생활, 학생들이 평생의 그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학폭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됨됨이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교 입시에서도요, 학폭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 최종 합격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이제는 인성을 가르쳐야 하고 가치관 형성을 할 때 도와줘야 한다. 어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 인성교육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나눔, 배려, 규칙 준수, 뭐 효도, 공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다면 그동안 환경에서 지금 학생들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에서 책으로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인성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의 하락 그리고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사가 학생들의 어떤 올바른 인성을 위해서 훈계할 수 있게 법으로 보호해주는 사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보다는 인문교육 또는 인성교육 등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있으니까. 그들이 정보나 지식은 인간보다 앞서 있으니 이제 로봇이나 AI가 갖추지 못한 것을 인간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사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학문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영혼은 존재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인문학은 계속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글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선조들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또 다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IB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같은 건데요. 이미 거기는 사지선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생의 논리력 그리고 사고력 이런 철학적인 사고력 등을 보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의 교육도 이럴 거라는 거죠. 앞서 AI가 정보나 지식은 다 알려줘요. 챗 GPT와 대화도 돼요. 이제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그런 답들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 철학적 사고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이런 바칼로레아 기출 문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향후 미래 교육에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아마 인재가 평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사실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변해서 저희도 조금 헉헉하면서 따라오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슈는 IB의 도입이에요. 공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 IB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IB가 한 번에 확 도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현장의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맞는 그런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런 IB 형태의 그런 문제, 교육 과정 등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가장 얼마 전에 나온 거, 그저께인가 어저께 나왔었던 기사가 대학 신입생 선발 시 IB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초등, 초, 중 31개 교에서 서울에서는 이런 탐색학교로 IB 과정을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구, 제주 이런 데서 IB 교육과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초중에서 쓰면서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교육 과정이 IB 형태로 많이 변화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B가 아까 바칼로레아, 철학적인 문제, 인문학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문학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인문학을 어떻게 인문학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전에서 찾기로 한 거죠. 자, 다시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이런 책이 나오는 것도요, 실제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 사립초등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인문학을 고전과 거의 동의어로 보셨더라고요. 인문학이 없이는 과학 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도 다 인문학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동안 걸음 장치를 통과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담겨진 그런 책들이잖아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고전으로 이렇게 동의어로 보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 앞으로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좀 약간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고전을 읽고 인문학을 안 하면은 미래 사회 인재가 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선생님은 사립초등학교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립초등학교가 그 학력평가를 계속 같이 했었대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들끼리는 일제고사죠.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국어 평균이 95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왔는가? 또는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말 아주 잘 가르쳤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시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95점이라는 놀라운 점수가 나왔나 보니 고전 읽기가 생각이 나시더래요.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고전을 읽었고 거기에 관해서 국어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 시간을 좀 등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체적인 성적이 올랐고 국어 성적이 오르면서 영어, 수학 뭐 이런 점수는 당연히 동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고전 읽기에서 학생들이 문해력, 독해력, 어휘력, 그리고 가치관 형성 등 굉장히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적 상승에 영향을 준 거죠. 저는 이 파트를 읽고 고전 읽기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확신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교육 경쟁력 이제 제고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초등부는요, 지금 초등부는 책임교육 학년제를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해서, 일제히 평가해서 부족한 학생들을 보완해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책임교육 학년제를 실시하는데 내년부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초3, 중1이니까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책임교육학년제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학년이 될 수 있고요. 4학년, 5학년도 당연하죠. 코로나를 겪었었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디지털로 막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학습을 했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글쎄 평가 기준을 똑같이 두는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걸 끌어올려야 하는 이런 책임 교육 학년제를 통해서 끌어올린다고 하니 우리도 그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고전 읽기부터, 기초부터 다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DYB 고전 읽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은 논어예요. 고전하면 거의 대명사가 논어인데, 지금 논어 딱 들으시고
나 논어 읽었어 또는 우리 아이들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저 논어를 읽을 수가 있어? 저 어려운 걸? 거의 아마 이런 반응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그런데 진짜 논어를 읽어보시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논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논어를 한문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어렵죠. 저도 못 읽어요. 한문으로는. 저희가 음과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금, 오세진 역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논어를 글쎄요, 가장 적합하게 해석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홍익出版서 책을 선택하긴 한 건데, 한문으로 나와 있는 글을 다시 한글로 해석을 해줬어요. 20편 중에 지금 1편이에요. 우리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공자가 말했다. 나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남을 몰라줄까 걱정한다. 자, 우리 어른들은 읽으면 너무 이해되는 그런 문장이죠. 근데 저 문장조차 어렵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논어가 어려운 책이다라는 편견을 버리신다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문을 걱정하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환으로 뒀어요. 학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문을 익히게 되는 것이 또 논어의 가장 큰 강점이죠. 고전 읽기의 강점. 이거는 사편이에요. 논어의 사편. 다시 한번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한문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공자가 말한 것을 한글로 풀어 써주고 다시 한번 오역하지 않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줌으로써 학생이나 어린이나 아니면은 어른들 모두가 다 이 논어를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편견, 괜히 지레 겁먹고 안 하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어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 그리고 학생의 학업 역량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렵죠. 매주 이거를 한 편씩 읽고 거기에 느낌을 적고 우리 아이들의 호흡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게 해야 오래 갑니다. 빨리 습득한 것, 빨리 배운 것,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보 이렇게 보면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지만 영상으로 보면 그냥 흘러나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조금 어렵게 하면 그것이 오래오래 체화돼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고전은 어려워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어 마라톤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습관 만들기를 통해서 너무 유해한 환경에 많이 놓인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고학년이 되어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논어 마라톤은 일주일에 논어를 한 편씩 읽고 워크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워크지를 올려드리면 그 워크지의 주요 어휘 그리고 한문을 학습을 하시고 인상 깊은 구절과 느낀 점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직접 수기로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쓴 워크지를 보호자분께서 서명하셔서 제노스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제출을 하면 스탬프가 부여가 돼서 20회를 다 스탬프를 받으면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워크지가 제공이 될 거예요. 1편은 하기, 필요한 한문, 그리고 음과 뜻을 적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어휘랑 그리고 한문. 그리고 옆에는 학생 캠퍼스, 그리고 학년, 이름을 적고 수기로, 그리고 한 구절 필사, 느낀 점까지 적은 후에 학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보호자께서 서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만 제출하시면 돼요. 2장을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2페이지를 한 페이지만 사진 찍으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려운 미션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학생들이 적은 필사 그리고 느낀 점 이런 부분이 다 학생들에게 다 양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너 마라톤 일정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요. 노너 마라톤은 7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6개월간 2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추석을 제외하고는 매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은 참가 비용 5만 원만 한 번만 납부하시면 돼요. 자, 6개월 동안 5만 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신청 기간이고요. 저희 제노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그 워크지를 받고 혼자 읽고 정해진 시간에 올리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줌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을 할 거예요.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저녁 1시간 반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90분 내에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책을 읽으면 됩니다. 자, 필수 아니고요. 학생들과 같이 읽고 싶다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은 들어와서 같이 읽으면 되고요. 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채팅창에 코치님에게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뭔가를 가르쳐 준다거나 학생들에게 글을 읽으라고 소리내어 읽으라고 한다거나 느낌을 물어본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 도서관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너 마라톤은 총 20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학생들이 스탬프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하면 하프가 일단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포인트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가 비용을 모두.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똑같은 거를 루틴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하고 함께 같이 해요. 쉽지 않겠지만 또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다 천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믿고 저희하고 함께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학생들이 읽는 동안 학부모들 옆에서 한 편씩 같이 읽으시면 아마 세상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 이 시기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독서 과도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초등 고학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 담긴 고전을 읽으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삶에 이렇게 당당히 맞서는 그런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전을 경험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고 저희하고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 노너 마라톤을 통해서 종종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에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봐주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입시락 연구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